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아주스틸이 김천 공장 설비 보완과 용량 확대 등을 위해 364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한 1조 2,7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탑머티리얼이 노르웨이 전기차 배터리 기업과 181억 원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셀 제조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의 3분기 영업이익이 122% 늘어난 7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세한 공시 내용 타큐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공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명이 좀 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현대가 붙어가지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 두산 인프라코어, 그러니까 원래 두산그룹의 계열사였는데 두산그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자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팔아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두산 밥켓을 인수하면서 한 1조 원 정도 차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제 두산그룹의 유동성이 위기가 왔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매물을 내놨습니다. 매물을 내놨는데 원래 시장 사업 자체는 이제 알짜배기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인데 사실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걸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산인프라코어가 갖고 있던 시장 가치, 브랜드 가치는 이제 유효하다. 이것을 갖고 이제 버릴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동일하게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이제 원래 비즈니스 모델을 또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그다음에 발전소 설비 등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주 이제 핵심은 이제 굴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굴착기라는 건 사실은 건설 경기랑 맞물려 있죠. 그래서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 올해 이제 매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 특별히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매출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매출이 이제 감소했어요. 10% 정도 감소했는데 그건 뭐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중국의 이제 시진핑 3년을 그 기점으로까지 계속 시정을 간 중요한 그 도시마다 이제 봉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이제 1월 날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 결정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봉쇄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매출은 사실 살아날 일만 남은 거지 더 이상 감소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 매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엄청 호실적 거뒀다면 향후 이제 그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상승 기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도 특징적인 종목으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다뤄드렸었죠. 3분기 또 예상외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의 회복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엔진 부문의 선전으로 3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고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리포트 보자면 이제는 나쁘다고만 말하기 어려운 주가라는 제목으로 목표가 지금 현재가가 4,800원 수준인데 6,300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예, 탑머티리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머티리얼은 이달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네. 어저께 이제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보면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인데 그 배터리 기업의 산하 이제 기술센터에다가 이제 공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181억 원을 공급을 했고요. 전년 매출 대비 50% 넘는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 큰 금액을 매출 올렸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캐시플로우나 이제 유동성을 벗어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그 신인도나 이제 이렇게 중요한 기업에서 탑머티리얼의 이제 제품을 갖다가 가져갔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향후 매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탑머티리얼은 2차 전지 기업인데 2차 전지도 양극재에서도 그 신형 양극재를 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신형 네. 양극재는 무엇이냐면 기존 양극재의 그러니까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알루미늄을 어느 정도의 함량을 갖다가 포함함에 따라서 그 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이제 충전 용량에 따라 이제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근데 알루미늄 함량을 갖다도 낮추면은 계속 높이면은 이제 안전성이 떨어져요. 그럼 화재 위험이 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양극재의 그 어려움이었는데 탑머티리얼은 양극재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가 전구체인데 전구체 공정이 없이도 양극재를 만드는 이제 공정을 개발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달에도 상장을 했는데 네. 탑머티리얼은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향후 이제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 이제 분야입니다.
겁니다. 적어도 2024년, 2025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어느 정도 침투율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향후 3년 동안은 쭉쭉 이제 뻗어갈 것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종종 그 뉴스에 접하는 그 화재 배터리 사고죠. 근데 화재 배터리 사고를 갖다가 탑 머티리얼 같은 여러 그 접근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 머티리얼은 2차 소재 기업이면서 양극재를 갖다가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이 탑 머티리얼의 창업자인 노한진 대표는 원래 삼성 SDI 출신인데 네. 이후에 한양대를 거쳐서 이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를 창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자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다음 최대주는 이제 코인테크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탑 머티리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탑 머티리얼 좀 못 들어봤다 싶었는데 지난 18일에 상장을 했네요. 공모가가 3만 원이었는데 지금 38,4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또 이렇게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26.94%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탑 머티리얼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네. 약점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탑 머티리얼이 그 발표를 했고, 이것이 시장에서 점점 확산이 되면은 그 매출의 확산 속도도 커지겠죠. 이번에 아마 그런 첫 번째 단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